안녕하십니까 피터팬 여러분. 통찰 인생 성형외과 전문의 김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마음 알아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까운 지인들이나 가족들이나 서로 잘 지내다가 한 번씩 내 마음을 몰라줘서 그렇다 하고 틀어지는 경우가 생기죠. 그리고 그것이 심해지면 짜증이 나거나 말로 또는 몸으로 싸움이 나기도 합니다. 최근 드라마에서 보면 서로 마음은 서로를 원하고 있는데 말과 행동은 서로 반대로 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리고 나서는 그 반대로 하는 말과 행동을 보고 서로 마음을 몰라준다고 아니면 마음과 반대되는 어떤 행동과 말로 인해서 서로 헤어지게 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특히 나의 마음을 몰라주게 되는 것일까요? 그러면 이런 근원적 문제를 서로 파헤쳐 보면 어떨까 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B의 마음을 몰라준다고 했을 때 A가 어떤 감각적이나 생각적으로 인지 능력이 떨어지지 않고 정상적이라고 가정했었을 때 A는 B의 어떤 말이나 행동 또는 표정을 보고 그 B의 마음을 알아차리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B가 A에게 자기 마음을 내어놓아서 표현을 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말로든 표정으로든 행동으로든 자기 마음을 내어놓았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과정을 살펴봤을 때 마음을 내어놓지 못한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을 어떻게 내어놓아야 되느냐라고 낯설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도 있으시고 나는 내 마음을 표현했다라고 하는데 그 상대방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마음의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상당수가 마음의 표현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돌려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상대방과 같이 있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내가 너와 같이 있고 싶다고 하면 쑥스러워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나가려고 하는데 차가 막혀서 잠시 좀 있다가 나가야 되겠다고 차 핑계를 대면서 자기 마음을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들었던 상대방이 내가 만약에 같이 있기 싫다면 수많은 핑계를 대서 또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또 같이 있지 않은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 같이 있고 싶다면 수많은 말들이 필요 없죠. 그냥 눈빛으로 쳐다보고 방긋 웃기만 하면 그냥 마음속으로 서로 알기가 됩니다. 이렇게 눈빛으로 서로의 마음이 통해서 서로의 대화를 시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마음을 알아차려 보면 내가 어떤 것을 하기 싫어졌을 때 말들이 많아지고 뭔가 하고 싶을 때는 말들이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부터 하고 싶다라는 것과 이런 일들을 하기 싫다라는 마음으로부터 하기 싫다라는 것 둘 중에 하루 중에는 어떤 게 더 많을까요? 우리가 현대생활을 살면서 아무래도 우리가 생계를 이어나가다 보면 회사 일이나 직장 일에 매여 있을 때 그 업무 시간 동안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보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한다든지 아니면 덤덤하게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좀 더 많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사장이나 직장 상사가 추가로 어떤 일을 더 주게 되면 그것을 하고 싶어서 하기보다는 억지로 하는 경우가 좀 더 많아지게 되겠죠. 그런 와중에 자기가 하기 싫은 마음이 생기면 이런 핑계 저런 핑계의 말들이 많아질 수가 있고, 그걸 흔쾌히 받아들이면 어떤 말들이 많아질 게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하기 싫은 마음을 억지로 하거나 아니면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자기가 그 일을 안 하려고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것이 1년, 3년, 5년, 10년 계속 이런 핑계를 많이 대다 보면 어떤 능력이 많아지냐면은 핑계를 갖다 대는 능력이 많아지는 핑계도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일을 잘하는 능력보다 핑계를 대는 능력이 훨씬 많아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많이 해야지 그걸 더 잘하게 되는데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핑계를 많이 댄다. 그러면 핑계를 많이 대는 만큼 그 핑계를 아주 디테일하게 대는 능력이 자기의 어떤 고도화된 전문적 지식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어떤 일이 싫을 때,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일이 싫어지면 어떤 핑계를 댈지가 자기 나름 자동 알고리즘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핑계는 어디 사느냐? 마음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성의 내인 대뇌피질에 사게 되는 것이죠. 가족이나 회사나 아니면 친구와의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그때 마음은 잠시 불편하지만 생각으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아니면 이런 사람 탓 저런 사람 탓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잠시지만 그 잠시를 위기를 모면을 할 수 있게 되니까 자기 마음을 숨기고 생각으로 계속 되뇌피질에 과활성을 시키게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음을 숨기고 자기 몸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생각,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게 얼마나 많은지 스스로도 생각해 보시고 자기 주위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현 세대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과거 세대에도 그렇습니다. 특히 아버지 세대에 보면 민주주의가 꼽히기 전에 권력주의로 국가 권력이 움직일 시대에는 훨씬 더 권위주의가 컸었고 이런 권위주의에 반발해서 자기 마음을 숨기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과거든 현재든 나의 마음을 숨기는 일이 나뿐만이 아니라 상대방도 마음을 숨기고 생각으로 말을 하고 생각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 자꾸 겉돌게 되고 마음이 허전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 허전하면 허전할수록 그리고 괴로움이 커질수록 우리는 자기 기분의 쾌락에 빠지게 되어서 쾌락을 찾아다니는 집착으로 빠지는 중독으로 빠지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감각적 쾌락, 생각적 쾌락에 아무리 빠져도 마음은 여전히 허전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마음을 상대방으로부터 충족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숨기고 되뇌피질로만 기분의 감각을 충족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게 되면 나의 마음이 답답해지고 나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있고 싶다, 내가 좋아한다 라는 말, 또 사랑한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생기고 또 이런 친구와 같이 있고 싶다 아니면 이런 동료와 같이 있고 싶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은 드는데 이런 말을 꺼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부끄럽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고 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마음을 나누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서투르게 생각을 하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권력주의가 과거부터 있어 왔기 때문에 마음을 나누는 것이 훨씬 쉽지가 않았겠죠. 그리고 내 마음을 어떻게 나누는지 누구한테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하다 보니 내 마음을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에 대해서 서투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많이 해야지 낯설지 않고 서투르지 않은데 내가 이런 말을 부모님으로부터 들은 적도 잘 없고 내가 표현한 적도 잘 없다 보니까 서툴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서투름이 생기다 보니 요즘 말로 츤데레라는 표현이 생기는 이유가 자기 마음은 따뜻한데 표현하는 게 서툴러서 결국 말과 행동을 반대로 하는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는 차가운 사람처럼 보이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차가운 표정, 차가운 말, 차가운 행동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차려야 되니 상대방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런 마음 알아차리기가 어렵겠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대방 입장에서는 마음을 알아내기가 굉장히 힘들고 또 스스로 입장에서는 마음의 표현을 잘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음을 알아주기가 더욱 어렵고 설사 마음의 표현을 하더라도 삐딱하게 반대로 표현한다든지 삐뚤어지게 표현을 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신호를 가지고 상대방에 주의 집중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마음을 간파를 하기가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내 마음을 몰라주게 된 이유는 첫 번째는 내가 내 마음을 표현을 잘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즉 나의 마음을 상대방에게 나누고 공유하지 않았던 나의 원인이 가장 크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요. 둘째는 내가 나의 마음을 잘 표현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은 나의 후천적 원인도 있겠지만 부모님의 강압적 교육 방식과 집에서 가정 불화가 생겼을 때 항상 불안정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 자랐다면 더더욱 이런 가정 환경, 학교의 환경이 그런 마음을 내기가 어려워지게 된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내 마음을 표현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상대방의 마음이라도 알아주느냐를 봤을 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살펴보면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려는 것보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외모,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물질적 재산,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약점 등에 관심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자본주의에서는 경쟁 구도가 많다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상대방이 어떤 약점이 있느냐를 알아야 자기가 올라갈 수 있는 구조로 되다 보니까 상대방의 약점을 알아서 그것을 어떻게 이용을 할까라는 연구를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상대방의 재산이 너무 없으면 비웃거나
상대방이 재산이 너무 많으면 배가파거나 질투를 내거나 또는 어떻게 그 약점을 통해서 상대방의 재산상의 손해를 일으킬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겉을 보고 상대방을 평가를 하고 또 그 상대방의 겉에 있는 그 변수에 따라서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결국 상대방에 의해서 내 마음이 움직이는, 내가 상대방의 꼭두각시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우리가 나무를 보면 나무의 뿌리가 박혀 있고 거기서 수많은 가지들, 그 가지에서 또 수많은 장가지들, 거기서 수많은 또 나뭇잎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수천 수만 개의 나뭇잎이 있다고 봤을 때 그것은 따로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원뿌리 하나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사람도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지금 나의 형제들, 그 위에 부모들, 그 위에 조상들, 그 위에 할아버지, 그렇게 조상들과 시조로 따라가듯이 이런 가지가지가 시각적으로 붙어 있지만 않는 것이지 정신적으로 그리고 기억 속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삶을 안에 다 들여다보면 다 비슷비슷하게 살고 있게 되는 이유가 물질적인 것만 다를 뿐이지 다 비슷비슷하게 마음을 아파하고 마음이 허전하고 다른 사람을 갈구하는 이유가 결국 한 뿌리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이 나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기보다 이런 마음의 씀씀이를 아시고 내가 먼저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려고 해야 상대방이 나에게 자기 마음을 비칠 확률이 많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아시고 상대방이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너무 속상해 하셔서 이렇게 한탄한 것보다는 그렇게 해본들 자기 괴로움만 더 생기게 되니까 내가 먼저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려고 먼저 다가가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알게 된 상대방이 다시 내 마음을 알아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서로 마음을 알아가서 결과적으로 그런 과정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내 마음을 먼저 표현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내 마음을 나눌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알아차리기입니다. 내 마음을 먼저 알아차려야 된다는 것이죠. 내 마음이 현재 어떤지를 알아차려야지 내 마음을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알아차리려고 눈을 바깥으로가 아닌 안으로 돌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늘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바깥의 사람과 동물과 물질과 환경과 건물 바깥만 보고 있지 자기 마음을 돌아볼 시간을 가졌냐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기 마음을 돌아보지를 않았다면 자기 마음 알아차리가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아차릴 수가 있을까요? 이 마음은 계속 실시간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구한테 돈을 받았다. 그때 상당히 기쁘죠. 그렇다고 그 돈을 준 사람이 갑자기 돈을 뺏어갔다. 그럼 기분이 나빠지죠. 그러니까 그 환경에 실시간으로 계속 마음이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런 것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돈을 받았을 때 내 마음이 어떤지, 돈을 뺏어갔을 때 내 마음이 어떤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죠. 그러려면 마음이 먼저 안정이 되어야지 내 마음의 상태를 알기가 쉽습니다. 마음이 동요가 되었을 때는 이미 거기에 꺼달려 있기 때문에 마음을 알아차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의 안정화를 먼저 시켜야지 내 마음의 상태를 알게 되겠죠. 그러려면 명상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만히 앉아서 눈을 감고 심장이 뛰는 소리나 숨이 들어가는 소리, 이런 것에 내 마음의, 내 몸의 미세한 움직임을 계속 귀 기울이다 보면 어느새 내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조금씩 늘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마음을 알아차리면 그 마음 알아차린 것을 내어놓아야지 상대방이 알게 되겠죠. 그래서 날씨가 화창할 때 내 마음이 되게 맑아졌다라고 한다든지, 상대방이 어떤 기분 나쁜 말을 했을 때 내 마음이 답답하다라는 표현을 한다든지, 이런 마음의 표현을 하는 것을 일상생활에서 한번 녹여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행동의 표현을 해본다라는 것입니다. 알아차리기를 한 다음에 그 표현을 직접 말로 해본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감각으로 보고 그 마음을 알아차려서 내어놓는 입력,
과정, 출력의 과정에 대한 전체를 실시간으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꾸준한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 알아차리기를 할 수 있고 마음 나누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더 전문적으로 하려고 한다면은 마음 대학을 다녀보시면 좋겠죠. 여기에 가보시면 마음을 공부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마음 나누기 연습도 해보신 것도 추천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결국 내 마음을 몰라준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내가 내 마음을 표현을 안 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자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상대방이 내 마음을 몰라주더라도 나라도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줘야 되겠다라고 해야 결국 주위의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게 되고 결과적으로 따뜻한 사회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